둘 다 아픈데 만약 돈이 한정되어 있다면 누구의 숨을 먼저 살리시겠어? 기도에 사는 이지은 가명, 38세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맞벌이 직장인이다. 대출이 잔뜩 낀 전셋집, 초등학생 아들 1명, 그리고 매달 통장을 비워가는 카드값까지. 그녀의 생활은 빠듯했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는 버틸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 문제는 그녀의 삶에 2명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 계단도 제대로 못 오르면서 엄마는 괜찮다, 너나 잘 먹고 다녀라라며 통증을 숨기는 친정 엄마 김순자 가명, 65세. 또 하나는 작은 통증에도 이러다 내가 죽어 라고 소리치며 온 가족을 불러 모으는 시어머니 오말자 가명, 68세. 지은의 남편 박민호 가명, 40세는 말끝마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 엄마가 우릴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도 못 해드려. 그렇게 지은의 보너스와 적금, 아들 교육비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시어머니의 병원비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친정 엄마의 무릎 수술비와 시어머니의 임플란트 비용. 둘 다 급하다. 둘 다 아프다. 하지만 지은의 통장에는 둘 다 해줄 돈이 없다. 이 드라마 숨의 값은 실제 제보로 들어온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일부 설정을 수정각색한 픽션이다. 지은, 민호, 말자, 순자라는 이름은 모두 가명이지만 그들이 겪는 선택의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디에선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가정의 냉장고를 열면 더 이상 200포기의 김치가 들어있지 않다. 그 자리엔 영양제 박스와 병원 예약 확인증과 구겨진 진료비 영수증이 자석에 붙어 있다. 2025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손맛보다 무서운 것은 시어머니의 병원비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2개의 몸 사이에서 찢어지는 과정을 기록한다. 하나는 자신을 낳아준 몸, 또 하나는 자신에게 빚을 지운 몸. 문제는 둘 다 아프고 돈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칠순 잔치. 붉은 한복을 입은 오말자 68가 상석에 앉아 있다. 오말자 68세. 그녀는 자신의 몸을 전시하는 법을 안다. 이가 없으면 웃을 수 없고 웃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크게 웃는다. 입 안가득 금리를 드러내며 오말자 작게 윽. 박민호 40, 오말자의 아들 엄마 괜찮으세요? 오말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냅킨에 뭔가를 뱉는다. 작은 하얀 조각. 치아 파편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오말자는 느꼈다. 입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그것은 단순히 치아가 깨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권위가, 그녀의 얼굴이, 그녀의 사회적 생명이 금이 가는 소리였다. 이지은 38이 운전하고 뒷좌석에 오말자가 앉아 있다. 이지은 38세. 중견 기업 과장. 맞벌이 가정의 실질적 가장. 그녀의 가방 안에는 언제나 2개의 봉투가 들어있다. 하나는 친정 엄마에게 드릴 용돈. 또 하나는 시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 오늘은 후자가 더 두꺼워질 예정이다. 오말자 뒷좌석에서 낮게. 지은아. 이지은 내 어머니. 오말자 내일 강남 박 원장 있는 치과 좀 알아봐라.
임플란트 잘한다고 소문났어. 이지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네. 지은은 대답했지만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이번 달 카드값, 전세 대출 이자, 아이 학원비, 그리고 친정 엄마의 무릎 수술 예약금. 그녀의 머릿속엔 숫자만 돌아갔다. 돈은 감정보다 정직하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날 밤 지은은 검색창에 임플란트 비용을 쳤다. 화면에는 천차만별의 가격이 나타났다. 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그리고 대부분의 댓글은 이렇게 말했다. 비싼 건 다 이유가 있어요. 후회합니다. 공포 마케팅? 하지만 효과적이다. 특히 남의 엄마 이에 돈 쓰는 며느리에게는. 박민호 임플란트 얼마나 한대? 이지은. 개당 150에서 200. 어머니 6개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민호 그럼 1200? 에이, 좀 아끼면 되지 뭐. 우리 엄마 평생 우릴 위해 사셨잖아. 우리 엄마는 평생 우릴 위해 사셨다. 이 문장은 모든 논리를 마비시키는 주문이다. 반박하는 순간 당신은 불효자가 된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살 때 그 우리 안에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지은, 당신 명의 적금 있잖아. 민준이 학원비 모아둔 거. 박민호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애미래잖아. 이지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박민호 당신 보너스 나오잖아. 이번에 평가 잘 받았다며? 그렇게 지은의 보너스는 시어머니의 이로 둔갑할 예정이었다. 남편에게 효도는 아내의 카드로 하는 것이다. 그는 효자이고 그녀는 지갑이다. 최신식 모니터, 가죽 소파, 상담실장 40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한다. 강남의 치과는 병원이 아니라 갤러리 같았다. 흰 벽, 은은한 조명, 그리고 당신의 지갑을 여는 친절한 미소. 여기선 통증이 아니라 욕망을 치료한다. 상담실장 어머님, 파노라마 촬영 결과 보시면요. 여기 잇몸뼈가 많이 흡수되셨어요. 모니터의 오말자의 구강 X-레이. 뼈가 얇고 불규칙하다. X-레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말자의 뼈는 그녀가 살아온 세월만큼 달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늙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녀는 가족 내에서 발언권을 잃는다. 오말자 그래서 얼마나 해야 하는데요? 상담실장 최소 6개는 하셔야 씹는 기능이 회복되고요. 어머님 연세를 고려하면 국산보다는 수입산을 권해드려요. 뼈 유착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뼈 이식도 동반되어야 해서 태블릿 PC로 견적서를 넘긴다. 오말자와 지은 동시에 화면을 본다. 상담실장 할인해 드려서 2,400만 원입니다. 정적? 2,400만 원. 그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은의 연봉 절반이었고 친정 엄마의 무릎 수술비 2번치였고 아들 민준이가 1년간 배우지 못할 영어 단어의 개수였다. 이지은 조심스럽게 실장님 혹시 틀리는 안 될까요? 요즘 틀리도 많이 좋아졌다던데. 오말자의 얼굴이 굳는다. 오말자 날카롭게야. 이지은. 네. 오말자 넌 내가 경로당 가서 틀리 딱딱거리면서 밥 먹으면 좋겠니? 사돈 어른 작년에 틀리 하셨는데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지 아니?
시작됐다. 비교의 게임. 시어머니들은 서로의 며느리를 저울질한다. 누구의 며느리가 더 효심이 깊은지, 누구의 며느리가 더 돈을 잘 쓰는지, 그리고 오말자는 지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라고 자랑하고 싶었다. 상담실장 분위기를 읽고 따님분, 어머님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엔 뼈 이식도 못 하세요. 잇몸만 남으면 얼굴형도 함몰되고 오말자 지은을 쳐다보며 들었지? 내 얼굴 무너진단다. 이지은, 상해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말자 벌떡 일어나며 됐어. 관더, 나 그냥 죽으면 돼.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내 이 하나 못 해넣냐? 단식 투쟁의 시작. 오말자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학대자로 찍힌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몸을 볼모로 삼았다. 노인의 몸은 무기다. 이지은의 차 안마이너스 저녁. 지은 혼자 운전하며 눈물을 훔친다. 핸드폰이 울린다. 화면 엄마 친정. 이지은 전화 받으며 엄마. 김순자 목소리. 60대 여성. 밝게 지은아. 저녁 먹었니? 엄마 오늘 식당에서 갈비 좀 싸왔는데 내일 민준이 데리고 와라. 먹이게. 이지은 목이 메어. 엄마, 무릎은 좀 어때? 김순자 괜찮아. 파스 붙였어. 약국에서 물리치료 받으라는데 뭐 그런데 돈 쓰게. 조금만 참으면 돼. 김순자 65세. 지은의 친정엄마. 그녀의 무릎 연골은 오래전에 닳아 없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딸이 시댁 눈치 보며 산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통증은 참을 수 있는 것이지만 딸의 고생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지은 엄마 다음 주에 정형외과 같이 가자.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김순자 아이고 괜찮다니까. 그 돈에 민준이 책 사주지. 엄마는 괜찮아. 통화 종료. 지은 핸들을 쥔 채 소리 없이 운다. 지은은 알고 있었다. 두 어머니의 차이를. 한 명은 아픔을 과장해 돈을 요구하고 한 명은 아픔을 숨겨 돈을 아낀다. 한 명은 자신의 몸을 무기로 쓰고 한 명은 자신의 몸을 지워버린다. 그리고 지은의 통장에는 둘 다 살릴 돈이 없다. 해시태그 ACT 3배신의 영수증. 이지은의 집 마이너스 안방 마이너스 밤. 지은과 민호 침대에 마주 앉아 있다. 분위기가 무겁다. 이지은 여보, 2,400은 너무 커. 우리 지금 전세 대출 이자도 밀렸잖아. 박민호 그래도 엄마이가 없으면 어떡해. 밥도 못 드시는데. 이지은 틀리하면 되지. 보험 적용되면 300만 원이면 돼. 박민호 얼굴을 찌푸리며 야, 우리 엄마가 틀리 낄 사람이야? 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자존심 강한 분인지 몰라. 이지은. 자존심이 2천만 원짜리니? 민호 표정이 굳는다. 박민호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자존심은 돈으로 환산 가능하지만 아내의 고충은 환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지은 한숨. 알았어. 내 보너스 탈 테니까 그걸로 하자. 박민호 화나게 그래. 역시 우리 와이프.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거짓말이었다. 오말자는 지은을 좋아한 적이 없었다.
다만 지은의 월급을 좋아했을 뿐. 며칠 후 은행 마이너스 낮. 지은 창구에 앉아 통장 정리를 한다. 은행원이 화면을 보여준다. 은행원 고객님, 여기 적금 하나 해지되신 거 아시죠? 이지은 네. 전 해지한 적 없는데요. 은행원 남편분 명의로 된 적금인데 공동 인출 권한 있으시잖아요. 지난주 화요일에 1,500만 원 인출되셨어요. 지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진다. 1,500만 원. 아들 민준이의 학원비를 위해 5년간 모은 돈. 지은은 한 달에 25만 원씩 밥값을 아끼고 옷을 안 사며 모았다. 그 돈이 사라졌다. 그리고 지은은 알았다. 누가 왜? 이지은의 집 마이너스 거실 마이너스 저녁. 지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민호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다. 이지은 차갑게 민준이 적금 어디 갔어? 민호 굳는다. 박민호. 그게 이지은 당신이 깼지? 박민호 일어서며 엄마 치과에 선납금 내야 한다길래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나중에 채우면 되지. 이지은 나중에? 당신 지난 3년간 채운 게 뭐가 있어? 박민호 야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 이 해드리겠다는데 왜 이래? 이지은 내 동의도 없이? 박민호 동의? 우리 엄마 건데 무슨 동의를 받아? 우리 엄마가 우릴 얼마나 고생시켜 키우셨는데 이 정도도 못 해드려? 또다시 그 주문. 우리 엄마가 우릴 키우느라 고생하셨다. 하지만 이번엔 지은은 입을 열었다. 이지은 그래. 당신 엄마는 당신을 키우느라 고생하셨지. 근데 나는 우리 엄마한테 뭘 해드렸어? 우리 엄마는 지금 무릎이 성한 데가 없어서 계단도 못 올라가. 근데 나는 그 수술비조차 모으지 못하고 당신 엄마 이에 돈 쏟아붓고 있어. 박민호. 그건 나중에 하면 되잖아. 이지은 나중은 없어. 사람 몸은 기다려주지 않아. 그날 밤 지은은 결심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 더 이상 남편의 지갑으로 살지 않기로. 그녀는 자신의 카드를 꺼내 가위로 잘랐다. 남편 명의 부가카드였다. 이지은 이제부터 당신 엄마 병원비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우리 엄마 살릴 거야. 박민호 야 미쳤어? 너 지금 우리 이혼하자는 거야? 이지은 이혼? 그건 당신이 정해. 나는 더 이상 두 명의 엄마를 동시에 못 모셔. 그 순간 가정은 전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원인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다. 해시태그 ACT 사뼈의 진실. 시골 친정집 마이너스 부엌 마이너스 낮. 지은 친정 엄마 김순자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다. 순자는 다리를 절뚝거린다. 이지은 엄마 진짜 병원 가야 돼. 내가 다음 주에 휴가 내서 데려다 줄게. 김순자 아이고 괜찮다니까. 엄마는 이렇게 살았어. 나중에 내가 여유 있을 때 해도 돼. 이지은 눈물이 고인다 엄마. 왜 맨날 참기만 해? 왜 아프다고 말 안 해? 김순자 딸의 손을 잡으며 지은아, 엄마는 내가 고생하는 거 보는 게 제일 아파. 시댁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엄마가 다 알아. 엄마까지 짐 되면 안 되잖니. 김순자의 사랑은 소리가 없었다. 그녀는 아파도 소리 내지 않았고 필요해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반면 오말자의 사랑은 시끄러웠다.
그녀는 작은 통증도 크게 호소했고 필요하지 않아도 요구했다. 그녀의 몸은 가족을 위협하는 무기였다. 이지은 결심한 듯 엄마 다음 주 금요일에 정형외과 예약 잡았어. 나랑 같이 가자. 엄마 수술비는 내가 마련할게. 김순자. 지은아, 돈 괜찮겠니? 이지은 응. 이제는 우리 엄마 차례야. 지은은 알았다. 자신이 구해야 할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병원 복도 마이너스 밤. 지은 긴 복도를 걷는다. 양쪽에 병실 불빛이 깜빡인다. 이 복도 어딘가에 두 명의 어머니가 있다. 한 명은 VIP 병실에서 비싼 식사를 하고 있고 한 명은 6인실 구석에서 식은 죽을 먹고 있다. 며느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누구의 숨에 값을 매길 것인지. 하지만 지은은 이미 알고 있었다. 생명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요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조용히 사랑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지은 한 병실 문 앞에 멈춘다. 손잡이를 잡는다. 김치는 쉬었다. 이제 그 자리에 청구서가 쌓인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깨달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병실 문이 열린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형광등빛. 당신의 어머니는 얼마입니까?